제가 이 방법을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시죠? 저도 쉬려고 이게 등산을 왔거든요. 물소리 들리시죠? 여긴 청계산입니다.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몇 명의 학생들의 내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의 정규반 학생들인데요, 시험을 치니까 따로 시간을 모아서 봐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무슨 과정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센을 한번 풀고요, 일품수학을 다시 풉니다. 그리고 나서 각 학교 기출문제를 한 5회에서 6회 정도를 시간을 재서 풀게 하고요, 그리고 족보닷컴이나 기타 사이트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최다 빈출, 최다 오답 혹은 다양한 프린트들을 풀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험 일주일이라면 이 과정들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가 문제집 2권이냐 3권이냐의 차이일 뿐 비슷한 과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학생들이 무언가 더 풀어서 많이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정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남으면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수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어제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풀었던 센 문제집과 일품수학 그리고 프린트물을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는지 아세요? 포스트잇을 한쪽에 둔 다음에요, 맨 앞에서부터 시험 범위죠, 틀린 거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게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문제집에는요 이미 다 세모가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풀었을 때 저랑 같이 다 점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이 그 문제를 틀렸다는 건 연산 실수든 실력의 문제든 어떤 이유로든 실수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했던 실수를 돌아보고 심리적으로 난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 해결했어 라고 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주어야 그 위에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무언가 새로운 걸 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그 학생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아세요? 2가지 감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그 뒤로도 문제집을 많이 풀었잖아요. 일주일 남겼으면 이제 기량이 좀 올라왔잖아요. 다시 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다시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2번째로는요, 학생들이 이 과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새로운 문제 풀면 왠지 뭔가 더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문제집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학생 중에 일부는 1번 틀리고 3번 틀리고 5번 틀렸는데 1번하고 5번하고 중간중간을 건너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잡아냈는지 아세요? 당연하죠. 틀린 문제를 다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라고 시켰으니까 시간을 지나면서 같이 문제를 풀이를 하다가요, 2시간이 끝나고 나서 문제집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과 함께 문제집을 차분히 넘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틀려 있는데 포스트잇이 안 붙어 있다, 그럼 안 한 거죠. 그럴 때 한번 엄하게 쪼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과정들을 완벽히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2시간 정도면 문제집 1권 정도의 리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러면 2시간을 더 들여서 2번째 문제집을 풀고요, 2시간을 더 들여서 내가 했던 프린트물을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작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마감의 완성도 차이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주일 남았으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산을 쭉 다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1번 혹은 2번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풀었던 문제들을 다 정산을 하고요, 그 2번째 풀었을 때 또 틀린 걸 1번 더 풀어보고 남은 시간은 시간을 재서 기출문제를 1-2개 더 허락하는 만큼 테스트를 보고 시험을 치는 게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극한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출문제 한 개를 더 푸는 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기출문제 3개를 리뷰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틀렸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서 그 정도 성과가 나온 거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어서 맞힐 수 있었는데 틀리는 문제를 잡아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수업하면서 뭐가 뿌듯했냐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집 한 권과 프린트물을 포스트잇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붙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도 뭔가 하나가 정리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니까. 그 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건 약간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어제를 잘 보냈는데 문득 캐밀리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등산을 하다가 이 영상을 남깁니다. 혹시나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이라면 일주일 남았으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요. 돌아온 길을 빠르게 수습을 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방법을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 더 시간을 쏟으셔서요, 우리가 들였던 노력에 정당한 결과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